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따라 마음이 자주 멈춰서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아무 이유 없이 문득 멍해지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날들요. 그럴 때면 저는 이 조용한 인연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함께 숨 고를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엔 누가 보자고 하면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모임이 많을수록 삶이 풍요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약속이 생기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사람 많은 자리에 가면 오히려 더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혼자가 편하냐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가끔은 너무 조용한 집안이 허전하게 느껴지고 누군가와 따뜻하게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구치기도 하죠. 젊은 시절엔 친구들과의 우정이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안부를 묻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한 침묵이 길어지고 예전처럼 마음을 나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사람과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런 건가 싶어 속상할 때도 많죠. 내가 달라진 건지 세상이 바뀐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지내는 걸까? 사람들과 멀어지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의 박노식 어르신은 은퇴 후 처음 몇 해 동안 정말 활발하게 지내셨습니다. 동창 모임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지역 노인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매일 아침이면 커피 한 잔 들고 친구들과 공원 벤치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셨죠. 아내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시간들이 삶에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부터 그 시간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창 중 한 명이 건강 문제로 모임을 그만두게 됐고 또 한 명은 자녀들과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까이 지냈던 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처음엔 그저 세월의 순리라며 담담하게 넘겼지만 점점 공원 벤치에 앉는 날도 줄어들고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벨이 이제는 한참을 기다려도 조용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갔는데 어쩐지 그 자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어색하게만 느껴지고 말끝마다 옛날이 좋았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답니다. 참 이상하지. 분명히 다 같이 늙어가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 늙어지는 것 같지?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집안에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화초에 물을 주고 가끔씩 손녀에게 줄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요해서 불안했다고 해요. 마치 세상에서 내가 점점 잊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부터 그 고요함 속에 위로가 찾아왔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 한마디 말도 안 해도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 예전엔 누가 옆에 있어야만 안심이 됐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 그 말씀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외롭다고 느끼는 건 사실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박 어르신은 그 고요한 시간 안에서 내면의 친구를 만나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오히려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더 진솔한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관계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위로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여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점 아닐까요? 모든 관계가 나를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관계도 있다는 것을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기술이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관계는 선택이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성공이자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인맥이라는 말이 마치 인생의 성적표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 주는 단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단 한 사람이 외부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는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외부의 인정이나 반응보다 스스로에게 얼마나 진실한지가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노년기의 진정한 지혜는 내면의 친구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플라톤은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노년이야말로 사색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가장 오래 알고 가장 가까이서 바라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말 걸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믿어주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평화 아닐까요? 혹시 요즘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연락할 사람도 없고 내가 참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 마음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 어느 순간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그 외로움이 나를 잠식하도록 둘 것이냐 아니면 그 외로움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외부로부터 오기보다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괜찮아 이 말, 타인이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강한 힘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때로는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기도 하셨지요. 그 모든 감정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여정을 인정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이해와 사랑을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인생이 고요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 담긴 당신의 생각, 당신의 기억, 당신의 가치가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절대 비어 있음이 아니라 채워져 있는 고요함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피곤할 땐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고 마음이 무너질 땐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괜찮아.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 말을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다독여주세요. 세상의 가장 강한 위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제는 당신이 알아도 좋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았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한 당신이 자신과 더욱 친해지고 평온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는 외로움 속에서도 충만함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조용한 위로가 필요하실 때 찾아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길 진심을 담아 기도합니다.